네,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도 책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책을 쓸 때, 돈에 대한 뭐 기대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기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어, 여러분들이 뭐 책을 쓰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뭐 빨리 성공하고 싶고 뭐 좋습니다. 뭐 욕망은 반드시 필요해요. 욕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소위 뭐 30억 이상의 어떤 큰 돈을 버는 거는 어 어떤 직렬로 들어가든지 간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한 29억 정도 있으면 대한민국 1%라고 하죠. 그 말은 99%의 가구들은 29억에서 30억 정도의 돈이 없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편하게 한 30억이라고 해볼게요. 30억 정도의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힘든 거죠. 상위 5%의 가구가 13억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자산을 더해서요. 그 말은 95%의 가구들은 그 정도의 자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 연예인도 포함되어 있고, 뭐 박사, 교수, 의사, 변호사, 사업가, 대기업 임원, 운동선수, 가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거 해가지고 대한민국 5%가 13억 5천, 1%가 얼마? 약 한 30억 정도입니다. 2%가 한 20억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직업으로 가든 간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령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인쇄가 한 30억 정도가 들어오려면은 책을 한 300만 부를 팔아야 됩니다. 300만 부를. 요즘 책값이 거의 한 2만 원 정도거든요. 통상적으로 뭐 2만 원이라고 치고 보통 인쇄는 10%를 받습니다. 300만 부가 팔리면은 매출이 얼마가 납니까? 600억이 나죠. 600억이 나고 책값 2만 원으로 잡았을 때 600억이 나고 그 중에 10% 60억이 작가의 인쇄 소득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60억을 번 거죠. 근데 세금이 30억 이상입니다. 30억 이상이에요. 30억 넘을 수도 있습니다. 30, 한 5억씩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억 정도를 세금을 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30억 정도를 손에 쥐는 거죠. 30억 정도를. 나름대로 뭐 절세를 좀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한 30억 정도를 손에 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0억을 벌었다라고 보지만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생활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비라는 게. 그 생활비를 쓰고 나면은 생활비가 요즘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아무리 적게 써도 500만 원, 600만 원, 뭐 한 6, 700 정도 쓴다고 보더라고요. 보통 이야기 해보니까. 그러면 한 통상적으로 한 600만 원 쓴다고 했을 때도 1년에 쓰는 돈이 7,2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10년이면은 7억 2천만 원이잖아요. 20년이면 14억이고. 그러면 30억 벌어도 14억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거기다가 뭐 집 사고 이래버리면은 뭐 막상 현금은 거의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다른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보면 만만치는 않아요. 1년에 한 300회 이상의 강의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초스타급 강사라고 합니다. 초스타급 강사. 그래서 보통 이제 1년에 한 뭐 최대 강의 횟수가 한 600회 정도이고 600회 정도의 강의를 소화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굴지의 강사입니다. 10등 내에 드는 강사예요. 한국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물론 10등보다 더 밑에 내려가도 600회 강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600회 정도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뭐 다 강의료를 다 비싸게 다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600회를 한다 했을 때 통상적으로 회당 한 100만 원 받는다고 치면은 6억 아닙니까? 6억. 세금 떼면 3억이잖아요. 3억입니다. 그거를 10년을 해야 30억을 버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인 강의를 하더라도 1년에 5억, 6억 매출, 10억 매출 이거를 한 10년씩 해야 돈을 좀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10년씩 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면은 또라이들을 많이 상대하게 됩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비율이 거의 3, 4%, 인구의 3, 4%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뭐 보통 뭐 수강생 한 1000명 된다 그러면은 그 중에 30명에서 40명은 완전 쌍또라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만만치가 않다. 어떤 직업을 일하든 애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흑백 요리사가 이제 뜨는데 요리사 이렇게 동경을 하지만은 막상 요리를 하는 거는 그 노가다 중에 상노가다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들어가면 힘이 들고 만만치가 않은 그런 어떤 부분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막상 돈을 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고통과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돼요. 겪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조금 비우고 가야 돼요. 비우고. 뭐 돈을 벌지 마라 이 소리는 아닌데 너무 돈에 이렇게 얽매이면은 정신병에 걸릴 수가 있고 몸이 이렇게 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좀 무리를 한다는 것인데요. 무리를 너무 하게 되면은 좀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욕심을 좀 부리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큰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뭐 노력은 하지만은 그 노력을 벗어나는 다른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삼국지의 주인공은 뭐 뭐니 뭐니 해도 제갈량입니다. 그리고 제갈량의 라이벌인 사마이죠. 삼국지의 후반부는 제갈량과 사마이의 승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갈량이 이제 마지막 전투인 상반곡 전투에서 사마이를 거의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게 됩니다. 거의 뭐 사마이가 이제 죽었다고 보고 이제 사마이도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죠. 거기 이제 상반곡에 곡식에다가 기름을 재워가지고 화약을 설치하고 화공으로 해가지고 그 상반곡에 들어있는 위나라 군사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삼국지의 그 이릉 전투보다 더한 그런 어떤 불을 일으켜서 이제 사마이를 이제 군사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입구를 틀어막고 이제 불을 질렀기 때문에 입구에는 이제 왕평이라는 장군이 버티고 있죠. 활을 날리고 이렇게 하면서 못 나가는 거죠. 불타가 죽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는 건데 그때 이제 사마이가 이제 칼을 들고 자기 목에 이제 겨눕니다. 겨누고 이제 목을 자르려고 하죠. 그때 이제 이 칼에 소리가 나는 거야. 어떤 소리? 빗방울 소리가 나는 거죠. 보니까 비가 오는 거야. 뭡니까? 폭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났던 것들이 다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결국에는 사마이를 죽이는데 실패하죠. 위나라 군사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전투를 할 때 실제로 이제 한 9개월 정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상반곡 전투에서 불이 났는 그 시점에 비가 온 겁니다. 9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9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안 왔는데 마침 그날 비가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사마이는 그때 살아났고 결국 그 후손들이 이제 진나라를 세워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이렇게 이끌고 가게 됩니다. 최종의 승자는 사마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의 뜻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이제 올해 이제 1살입니다. 내년에 이제 42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0이 이렇게 넘고 보니까 뭐 돈을 벌고 안 벌고 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좀 운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타고나는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자기의 운명을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 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들어가 보면 다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 보면 또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컴플렉스는 다 있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한계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돈만으로 또 이게 인생의 모든 걸 다 또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렇다고 돈이 없으면 또 되느냐? 또 돈이 없는 것도 답은 아니거든, 사실은.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대안은 뭐냐면은 조금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하는 거가 답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면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열심히 하는 거죠. 묵묵하게. 책 쓰기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일과 자기의 업무, 자기의 핵심 어떤 부분으로 책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PR도 하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책을 써가지고 뭐 브랜딩을 한다, 뭐 자기를 알린다, PR을 한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책을 쓰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지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실력들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성공했든 안 했든 간에 별개로 그 자체로 실력과 내공이 쌓이고 본업에서의 경쟁력과 능력들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야 돼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간에, 책이 뜨든 안 뜨든 간에 가면은 어느 순간 기회가 온다고 저는 봐요.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기회가 오거든요. 크든 작든 간에. 하지만은 결정타로서 큰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뭐 장관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뭐 서울대 총장이 된다든지 혹은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노력도 노력이지만 어느 정도의 하늘의 뜻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 아닌데 국무총리 되고 이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뭐 고시 다 붙고 이런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시를 여러분들이 뭐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고시 3가랑이 된다고 해도 뭐 별 그게 없습니다, 사실은. 별 그게 없어요. 뭐 누구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약간 좀 그러니까 막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고시 3가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돈을 버는 방식이라든지 돈을 번 금액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일반인들이랑 큰 차이도 없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물론 그 금액은 좀 벌었을 수 있겠지. 하지만은 큰 틀로 봤을 때는 뭐 대한민국을 세우고 역사를 바꾸고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너무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겁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좀 잘 즐겨야 돼요. 예. 한국이 이게 좀 약간 문제가 뭐냐면은 재미를 잃은 국가가 됐거든. 재미를. 너무 이게 막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해가지고 재미를 잃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영업이 너무나 지금 힘들고 그 다음에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괜찮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삶의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지는 거 사실이잖아요. 급여가 너무 적고 이러니까. 직장만이라든지 결혼과 어떤 뭐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이 좀 가독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허영을 이렇게 막 부리고 막 이런 게 많단 말이죠. 남들에게 무시 안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크단 말이죠. 예, 여러 가지로 좀 사는 게 힘듭니다, 지금.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 전체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애를 놓지 않는 거죠. 애를 낳지 않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참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굶어 죽는 건 아니니까 재미를 좀 회복해야 돼요. 재밌게 가야 된다. 자기 인생을 좀 즐기면서 가야 된다. 너무나 이게 우울증이나 이런 게 많거든. 너무 눈치 많이 보고 회사 눈치 보고 와이프 눈치 보고 애 눈치 보고 회사에서 멋진 그런 어떤 회사원, 가정에서 멋진 남편, 그리고 멋진 아빠, 멋진 아들 이런 거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크잖아, 사실은. 그 정신적으로 우울증 걸리고. 왜냐면은 이제 멋진 회사원이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임원은 해야 되는 것이고, 임원이라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 1% 미만인 것이고, 그리고 멋진 남편이라고 했을 때는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꿀리지 않을 정도의 돈을 와이프에게 주고 선물도 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멋진 아빠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인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식들이. 근데 사실은 뭐 대기업 들어가는 것도 힘든 거고 사실은 대기업 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고 중소기업은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니냐. 중소기업에서 또 직장생활 빡시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대단한 거거든.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을 지금 이끌어 간다는 자체가 지금 대단한 거거든 사실은. 그런 것들도 여자분 와이프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와이프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제 막 완벽한 여자 완벽한 사람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니까 그래서 좀 내려놓고 대화를 좀 하고 이해를 서로 좀 하고 재미를 좀 회복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오지 않으면은 또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은 소위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잖아요. 이 승자와 패자의 어떤 실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니까 패자하고 너무나 큰 차이라고 느껴지지만은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력 차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표 차이가 1%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 대통령이 되고 누군 그냥 국회의원이잖아요. 삼국 통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게 뭐 극단적으로 갈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신라가 막 백제 고구려 막 무조건 찍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당나라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전투들 막 이렇게 펼치면서 이제 이겨가면서 그렇게 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된 거죠. 너무 이렇게 막 큰 차이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지금 경제적으로 실패한 분들의 역량이 극단적으로 승자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느냐 이런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자라든지 좀 크게 성공하지 못한 분들을 너무 무시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뭐다?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승자 레벨에 오른 분들도 좀 겸손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실력 차이가 크게 없을 수 있거든. 요즘은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위 중소기업 이하를 다니는 분들도 똑똑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은 지금 뭐 대학 수석 졸업했는데 뭐 오토바이 배달하고 있다 이런 것도 유튜브 막 올라오고 지금 이래요. 보면 사회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일자리가 지금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하신 분들도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박사 받고 교수 했는데도 뭐 시간 강사하다 보니까 뭐 붕어빵 장사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분들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사회가 지금 보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자와 패자가 실질적으로 실력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약간의 어떤 운이 좀 안 따르고 이러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뭐 실력만 이야기한 거지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걸 당하게 되면 누구든 간에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 간에 어느 정도 운이 따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정적 몇 방만 맞아 떨어지면은 순식간에 돈을 또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성공했다고 막 자만해서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막 지금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주눅들 필요도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재미있게 자기 페이스 지키면서 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설사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내가 즐거웠으니 됐노라 라고 말하는 삶이 되어야겠죠. 예. 제가 그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 디젤 집시라는 유튜브 분이 있습니다. 최창기 씨죠. 그분 유튜브를 지금 한 번씩 계속 보고 있습니다. 힐링이 많이 됩니다. 그분이 40대에 돌아가셨죠. 49세인가 뭐 50세인가 이쯤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럭 운전을 하셨지 않습니까? 트럭 운전을 했고 미국에서 북미 대륙 이렇게 저는 이제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보면 힐링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굉장히 좀 힐링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 유튜브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그분은 이제 이 운전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들을 봤잖아요. 그런 걸로 상당히 좀 인생 자체를 좀 보상받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장수하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죠. 그러면 저도 좀 만나 뵙고 이렇게 싶은데 아직 좋으신 분이라서. 근데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40대 뭐 50대 뭐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이제 물론 이제 트럭 운전이 고되죠. 굉장히 힘들고 운전이라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런 걸로 또 보상을 받은 거 아니겠느냐? 엄청난 경치를 보면서 엄청난 경치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인생들이 대부분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어요.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30억 버는 사람이 1%라고 하잖아요. 13억 5천 갖고 온 사람이 대한민국 5%라고 하잖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그것도. 그럼 와이프랑 자기랑 합해서 13억 5천이라는 소리잖아. 자기 돈이 10억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잖아요. 근데도 이제 5%잖아요. 그런 분들이. 5% 같으면 지금 95%는 그렇게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100명 있으면 95명은 탈락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30억이 문제가 아니고 13억 5천만 있어도 지금 그 정도 레벨이란 말이에요. 20억만 넘어가도 지금 벌써 2%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돈 못 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못 벌면은 그 인생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냐? 아니다 이거지. 그 과정에서 즐겁고 기쁘고 그런 거를 누렸다 이거야. 책을 쓰면서 뭐 책이 막 100만 부 나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인쇄가 들어와가지고 이걸로 가족들하고 치킨도 먹고 갈비집도 한번 가보고 했다 이거지. 그리고 뭐 100만 명씩 이렇게 독자들이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한 몇백 명 독자들이 찾아왔다. 뭐 이메일 보내왔다. 하다못해 뭐 한 10명이라도 왔다. 그게 즐거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걸로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진짜 뭐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책을 이제 출판사에서 내준다. 돈 수천만 원, 1억 가까이 쓴 거 아닙니까? 출판사에서. 책 내는데 기본적으로 종이값 이런 게 최소 1, 2천. 그 다음 광고비 최소 뭐 1, 2천 써야 될 것이고. 그럼 결국 창고 보관비까지 포함한다면은 책 하나 내는데 그래도 3천, 5천은 기본 드는 건데 이런 걸 준 거 아닙니까? 공짜로. 받은 거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지금 돈 만 원 주는 사람 있습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주고 일 뼈 빠지게 시키는 교사인데 누가 3천 5천만 원 줍니까? 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받은 거 아닙니까? 기획 출판 자체가 3천 5천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광고비를 많이 쓰면 1억씩 받은 거거든. 1억 이상을 받은 거단 말이에요. 누가 1억 줍니까? 아버지입니까? 1억 주게? 아버지가 1억 줄 아버지도 잘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아버지 지금 노후 지금 대비 안 돼 있는 분들이 지금 50% 이상인데 1억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 지금? 1억 그러니까 기획 출판 자체도 참 감사한 일이고 베스트셀러 순위 올랐다 감사한 일이고 그잖아요. 강연 갔다 감사한 일이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너무 이렇게 막 위만 보니까 막 죽고 싶다 맨날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죽을 때까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통만 겪다가 죽는 인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즐거움과 어떤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가 렉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트리시티 125 야마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가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되고 차가 한 7천만 원 약간 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오토바이 타고 지금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았거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라는 곳이 이 밤에 운전을 보면은 산을 이렇게 운전해 보면은 어둠 속에서 이 절대 고독 속에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 좋은 걸 하나 나쁜 걸 하나 뭐 명품을 하나 가짜를 하나 보는 놈 누가 있냔 말이야. 내 혼자만 밖에 없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사실 크게 보면은 내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 누가 뭐 이렇게 할 놈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 만족입니다. 내 즐거움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책을 쓰는데 너무 이렇게 위만 보지 말고 현재의 즐거움과 만족을 누려라. 그게 전부다. 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뭐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야 죽을 거 생각 안 하겠지만은 30대 암 걸려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40대에 죽는 분들도 많이 있고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무리 좀 하고 피로 누적되고 뭐 그래요 갑자기 급사하는 거 아닙니까 40대에.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이렇게 받고 억눌려 가지고 공황장애 오고 치매 오는 거 아닙니까? 돈 좀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하다가 갚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언제 갈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뭐 돈 이렇게 뭐 벌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죽으면 자식 주거나 아니면 정부 기부하는 거지. 자식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미혼들이 많단 말이에요. 미혼들은 전부 다 정부 기부하고 죽는 겁니다. 응. 정부 기부하려고 뭐 뼈 빠지게 뭐 일하고 응?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너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 뭐 위만 보지 말고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 그리고 성공을 했다 해도 여러분 성에 안 찹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성에 안 차요. 여러분들 30억 벌었잖아요. 그냥 1% 됐잖아요.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본인이. 왜? 아니 잠실에 아파트 한 채가 2, 30억인데 돈 현금 조금 있고 하면 그냥 30억인데 그냥 주위 사람들 다 그 정도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지. 차 뭐 렉서스 벤츠 타고 다닌다. 뭐 제주도야 그런 차가 많이 없지만은 뭡니까? 강남에 잠실에 운전해봐봐. 뭐 전시에 많은데 뭐 그냥 평범한 스탠다드가 됐는데 뭐 그렇게 느낀다 이거예요. 성공했다고 못 느낀다 이거예요 본인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공기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성에 안 찬다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즐거움과 욕망을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재산이 10조 원이 넘어도 자살을 하는 사람 자살을 해요. 10조 원이 넘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어떤 만족과 행복은 반드시 돈에 있지 않다. 그리고 명예에 있지도 않다. 여러분들이 박수 치면은 좋고 박수 사람들 비난하면 기분 안 좋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그런 것도 떠나야 된다. 그런 것들도. 그래서 소비를 좀 줄이고 현재 좀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가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은 희망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희망이 꿈으로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어떤 성공이 주어지더라도 100%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마이바 타는 사람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게 돼본다니까, 진짜로. 예. 진짜, 고시원 살다가, 뭐, 브랜드 아파트 가면은 크게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인생 역전 아닙니까? 근데, 큰 아파트 살아도, 뭐다? 불평불만이 나온다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엊그제 그거 모른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고,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되고, 오늘을 이제 현재에 이제 이렇게 만족하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또 중요한 어떤 겁니다. 그래서 책 쓰기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움직이면 어떤 게 오냐면은 공함이 오거든요. 공함이 오거든.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 공함이 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벌려도 뭐 별로 감흥이 없어요. 안 벌리면은 추락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걸 떠나서 내가 내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나는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지. 그리고 자연에 가는 겁니다. 자연에 가서 휴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재미있는 책을 보고 그리고 일기를 쓰는 거지. 일기를 쓰면 뭡니까? 성찰이 되거든. 인생에 대한 정리가 되거든. 향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잡히거든.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책 쓰기 외에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 책 쓰기 할 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